초록을 달라고 그래서 초록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수학자인데 하고 있는 일을 열심히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잘할 수 있는데 이런 강연이나 그런 부분들은 그거 말고 곁다리로 더 다른 걸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뭘 할까 그런데 조금 전에 이제 강연자 김동수 교수님은 챗GPT 3.5를 쓰셔서 무료로 쓰시면 저는 4.0을 써서 유료로 해서 강원대학교 타이틀이 이제 Mathematics, Science and Future 그 다음에 강원대학교에 가서 이런 강연을 할 건데 제목 놓고 하니까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걸 그냥 초록으로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별 뜻이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제너럴하게 그런 말씀이었고 그거는 이제 그냥 말씀으로 드린 거고 그래도 개소식뿐만 아니고 뭐 데이터나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평소 생각하고 있던 그런 부분도 조금 한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타이틀을 수학자, 수학교육, 수학연구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작성을 했고요. 예, 보시면은 뭐 수학을 항상 말하는데 데피니션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학도 이제 여기 옥스퍼드에 있는 걸 보면은 뭐 그 모든 다양한 것들을 원리를 파악해서 그걸 함께 응용하는 통합적인 학문이라 그런 부분이 굉장히 이렇게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저희 학교가 그 1학년이 무전공인데 2학년에 수학과 들어오라고 많이 세일즈를 하거든요. 세일즈를 하면 항상 마음이 아픈 것들이 학생들이 이제 그 뭐 저희 학과로 와라 해서 이제 뭘 하냐면 이제 밥도 사주고 뭐 이렇게 설명회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예전에는 제가 학교 초기 2009년에 시작할 때부터 있었는데 그때는 그래도 mathematics에서 뭐 nature, 뭐 language of nature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뭔가 있어 보이고 그래서 학생들 중에서 좀 골수로 수학만 하려고 하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그래 오는데 요즘은 그런 학생들은 많이 좀 있지만은 그래도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은 손을 들어 질문을 해요. 교수님 수학과 가면은 어디에 취직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교수님 수학과 취직하면은 연봉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그런 말을 막 물어보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생각하는 게 왜 우리는 이렇게 아주 제너럴하게 스코프로 딱 이야기해 줄 수 없지 앱스트랙 버전밖에 말 못한다는데 마음이 아팠는데 그래서 왜 그러냐 봤더니 수학이란 게 이제 그 어떤 스페시픽한 토픽 같은 걸 타겟하지 않고 굉장히 제너럴하고 그런 것들을 다룰 수 있는 펀더멘탈을 다루기 때문이라는 걸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은 수학이 제가 위키피디아에 찾아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학문들이 있습니다. 저도 응용수학을 하고 있지만은 응용수학도 굉장히 스코프가 넓고요. 뭐 순수는 더 말할 수 없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걸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학문과 학문 사이에 이제 수학 그 안에서도 이제 벽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벽이란 거는 그냥 대화를 할 때 너무 이렇게 대화에 가려면은 좀 어느 정도 학문적인 그 공통분모를 좀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 많다 보니까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그래도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참고로 저기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무슨 사진? 제 사진 아닙니다. 저것도 4.0을 쓰면은 달리하고 연동되어서 이미지를 생성해 주세요. 그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고개를 들고 있으면서 동양인이고 수학인이면서 뭔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그림 그려봐 해서 10번 고쳤습니다. 그래서 주는 사진이었고요. 수학을 한번 그 무엇을 할 수 있었던 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다양한 걸 많이 할 수 있었는데 그 무엇보다 이제 키워드를 생각해 보시면은 수학하고 금융은 지금은 많이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금융수학. 사실은 이제 그걸로 노벨상까지 받으신 분도 있고 한국에도 저희 다음 주에 돼 가지고 한국 금융수학계에 있는 모든 분들이 저희 이제 학과에 모여서 이제 세미나를 하신다 그러는데 그만큼 수학이라고 하는 키워드 위에 이제 금융이라고 하는 걸 얹혀서 새로운 그런 걸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기억이 있는 거고 중간에 보시는 거는 이제 바이오인포메틱스라고 하는 건데 진 데이터 같은 걸 보면은 TAGC인가요? 이제 4개밖에 없는 것들 여러 가지 이제 배열로 되어 있는 것들이 질병이나 뭐 아니면 환자들이나 그런 부분인데 어떤 특성이 있을까? 그런 부분을 연구하면서 이제 바이오인포메틱스라고 해서 통계나 수학해서 굉장히 뭐
활발하게 연구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뭐 아주 멀지도 않지만은 수리생물학으로 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할 때 학과에 저희 수리생물 쪽에서 이창현 교수님이라고 이제 코로나 TFT 팀에 들어가서 매주 2주마다 한 번씩 리포트 내고 막 그러더라고요. 너무 힘드신 거 봤는데 그래도 조기는 저렇게 써먹을 수 있구나. 굉장히 고생하셨지만 그 했고 뭐 저도 이제 많이 해서 이제 그 응용 수학자였기 때문에 같이 기여하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수학이라고 하는 기억이 굉장히 좀 애브스트랙트 버전도 있지만은 아주 직접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부분 키워드들이 지금 다이렉트로 그림을 보시면은 산업에도 쓰고 뭐 그런 영역이 많이 있거든요. 저희가 좀 어느 정도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잊고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제가 이 그 슬라이드 준비하면서 2010년대에 이제 고등학교 대상으로 하면은 뭐 그런 말 하잖아요. 막 이게 수학을 이렇게 세일즈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세일즈를 하지? 수학 강연을 하면은 일단은 시작하고 5분 만에 다 주무시더라고요. 다 주무시고 나중에서야 막 그러는데 어떻게든 학생들을 좀 인커리지 시키고 싶어서 할 때 2011년도에 이제 K-팝이라고 하는 게 여기 뭐 21 일본 공연할 때 나오는 사진이었고요. 밑에 있는 여러 가지 뭐 1세대 그룹입니다. 그룹들. 그리고 그맘때 뭐가 유행했냐면 이제 미드가 막 유행했거든요. CSI라고 아시죠?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이게 이제 넘버스라고 하는 봤던 게 이제 형사가 형이고 뭐 그 아우가 이제 수학자라서 문제를 푼다고 하는 그런 건데 수학이 저렇게도 쓰일 수 있구나라고 이렇게 학생들한테 세일즈를 하는 거죠. 예. 근데 2024년 컨텐츠를 보면은 K-팝이나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런 컨텐츠들은 지금은 뭐 K-팝만 있는 게 아니라 K-컨텐츠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조사를 많이 해봤는데 뭐 BTS는 너무나 잘하시고 지금은 다 군대에 가 계셔서 그렇지만은 여전히 굉장히 온라인이나 그런 쪽으로 굉장히 활동하는 팬클럽 가지고 있고 중간에 있는 블랙핑크는 제가 좋아해서 그냥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웹툰도 네이버를 사랑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저한테는 웹툰이거든요. 많이 보는데 웹툰이나 뭐 오른쪽에 그 넷플릭스로 대표되는 여러 가지 K 컨텐츠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2022년 저작년이죠. 대한민국 K 컨텐츠라고 해서 보니까 구조를 한 140조 정도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1억, 2억도 아니고 그 정도의 이제 큰 글로벌하게 컴퍼니로 그 사이즈가 커서 그러니까 성장을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수학도 보면은 굉장히 큰 성과를 이루고 있고 실제로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2016년에 그 알파고 말씀하셨는데 다행히 이때 이제 연구년이라 가지고 미국에 갔었는데 그때 일이 많았어요. 북한이 뭐 핵실험도 했던 시대였고, 그다음에 울산에 지진이 일어났었던 시대로 깜짝 놀랐었고, 알파고도 있었고, 돌아올 때 되니까 트럼프가 당선이 되는 너무 충격적인 그런 2016년이었는데 포커스형을 딱 맞추면 2016년에 이제 알파고에서 이세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이 했고 이세돌뿐만 아니고 사실은 이제 그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뭐 지금 뭐 비트코인 같은 거 있는데 저는 비트코인 매일매일 확인하거든요. 오늘 5,800원 찍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관심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대로 가는 첫 단추를 좀 이렇게 불을 지폈다고 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은데요. 제가 저희 학교에 2009년도에 처음 갔었는데 그 2009년도 가을에 제가 아이폰 3를 처음 받았어요. 학교에서 그냥 이렇게 좀 뭐 싸게 줘서 그 당시에만 해도 아이폰 3를 제가 이제 뭐 요만한 한 사이즈인데 그게 받아서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그런 처음 그런 걸 했었고 인터넷 그 다음에 지금은 여기 2016년을 기점으로 해서 뭔가 많이 변했고 사실은 뭐 인더스트리얼 4.0이라고 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키워드들이 많습니다. 근데 수학도 사실은 뭐 이렇게 대표를 보면 등급 있지 않습니까? IMU에서 하는 수학 등급 뭐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있는데 사실은 저희 나라가 가장 단시간에 최고 12개 학교 그 국가가 있는 그 그룹 5의 성격을 22년 했습니다. 너무나 감격적.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습니다. 6이 없습니다. 네, 그렇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게 무슨 상인지 아시죠? 노벨상과 거의 이제 비슷한 필드상이죠. 작년에 이제 컨텐츠라고 해서 저희 나라 분이 받았다고 해야 되겠죠? 굉장히 많은 성과. 저도 이렇게 강연을 그때 들었었는데 이때도 사실은 파워포인트가 문제 있어서 굉장히 강연이 힘들었던 걸로 기억나거든요. 그랬던 거였고 응용수학이라고 했으니까 2016년부터 저런 그 알파고 같은 그런 걸로 해서 이제 산업수학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굉장히 많은 임팩트 있는 그런 연구를 같이 해보자라고 해서 응용수학자뿐만 아니고 많은 부분에서 이제 새로운 키워드로 산업 플러스 수학이라고 하는 그런 걸로 이제 뭐 활성화해서 지금도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포스터를 이미지를 찾다가 보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변화를 주도하고 이끌어가는 수학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너무 이제 키워드가 좋아가서 했는데 어디에서 제가 뽑아온 줄 아십니까? 대치동에 있는 수학학원에 있는 포스터입니다. 그래서 와 이런 데도 4차 산업혁명 뭐 이렇게 하고 요즘에는 뭐 수학도 AI 수학이라고 해서 막 그렇게 막 나오더라고요. 하여간 저희가 알게 모르게 예전과 그냥 눈에 보이지 그렇게 빨리 변하지는 않지만 수학도 역량이나 그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발전했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보여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22년에 이제 매일경제 21세기 가장 섹시한 직업은 수학자다. 좀 뭔가 좀 하기 위해서 이런 키워드를 넣은 것 같은데 가장 왼쪽에 있는 분들은 이제 그렇죠 가우스고 그다음에 중간에 있는 게 뭐 수학자 그 영화도 나왔지 않습니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재미있게 봤거든요. 가장 오른쪽에 있는 분은 누군지 모르시죠? 아 모르시구나. 이게 아까 말씀드린 네이버에 나온 웹툰인데 내과 박원장이라고 작가가 이름이 장봉수라고 해서 넣었습니다. 저하고 똑같은 저 너무 감명 깊게 제 이름을 넣어서 이제 하면은 이제 이분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섹시한 수학 왜냐면 저도 수학자이기 때문에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AI 등장하면서 누가 뭐 잡을 읽고 어떤 잡이 좋고 그런 거 많이 풀던데 뭐 작년까지 보면은 뭐 AI가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직업군에 이제 전문직 특별하게 대학 교수 수학 같은 그런 직업군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단순히 지식 전달뿐만 아니고 여러 사고를 통합적으로 뭔가 이렇게 이끌어 줘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도 저희 잡은 견고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산업이나 그런 데 보면은 뭐 다른 분들도 많지만은 예, 뭐 그냥 작년에 AI 시대는 수학자를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된다라고 뭐 이 그 화웨이 회장도 말했고 여러 사람들 그 회사에 있는 기관장들이 굉장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은 수학이 정말 대세고 정말 수학자를 육성해야 되고 그럴 때 딱 이렇게 강원도에 이제 유일한 수리학 연구소를 계속 딱 하셔서 얼마나 축하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정은 이렇게 되는데 근데 그래서 정말 AI하고 이제 섞으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고민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은 수학이 이만큼 성과를 받으니까 왜 그러면 수학을 이렇게 다른 데하고 다를 건가 해가 좀 서베이를 조사를 해보면은 뭐 어떤 분이 과학사 하시는 분이 말씀하셨더라고요. AI 시스템이 AI라고 하고 인공지능 시스템이 사실 잘 들여보면은 이제 두뇌에 있는 여기 그저 스파크 뉴럴 네트워크처럼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 뉴런들이 액션하는 것들을 모사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분은 그냥 AI는 사람을 흉내낸다. 그렇죠, 그죠? 그런데 왜 수학자가 중요할까? 근데 AI는 사람을 흉내내지만 사람보다 월등히 많은 일을 해야 되거든요. 월등히 많은 일을 해야 되고 굉장히 정확해야 됩니다. 그러려고 한다면은 무엇을 써야 되냐면 이제 뭐 저는 그냥 그런 말을 하는데 사고의 끝판왕이라고 하는 수학이라고 하는 걸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성이 증대된다고 저는 그래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수학이라고 하는 이제 기초 체력이 굉장히 강조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뭐 입시나 이런 걸 해보면은 다른 그 교수님들하고 예전에 이렇게 입시 문제 같은 거 풀고 할 때 보면은 물리나 화학 같은 경우는 문제가 어려우면은 그럼 가정 이렇게 바꿔보고 좀 하면은 문제 난이도 확 조절되는데 수학은 가정을 이거 문제 너무 쉽지 않아? 가정을 조금 바꾸면 안 풀려요. 그리고 조금 더 어렵게 하려면은 뭐 좀 뭔가 좀 가정을 쉽게 좀 내고 그러면은 너무 쉬운 문제고 이게 정말 그런 부분들이 수학이 가지고 있는 특성 정말
논리의 끝판왕이라고 하는 말처럼 그만큼 엄밀성과 정밀성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해야 되는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수학의 특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학이 AI 연구나 다른 응용에서 많이 사용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는 we can do everything이라고 이제 math can do everything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정말 그럴까라고 한번 이제 뒷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수학 교육을 뒷조사를 해보면 참 좀 암담합니다. 많이 알고 있겠지만 교과과정 교육 개정이 너무나 많이 되어서 AI가 많이 하고 있다는 뭐 행렬, 뭐 미적분 그런 분 교과과정 할 때마다 빠지고 들어가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작년에 이제 22년도 교과과정 개정을 보시면은 이제 행렬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2014년도부터 빠졌는데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통계도 이제 들어오고 뭐 공간 벡터 기하 같은 조금 부분이 들어왔는데 사실은 이제 예전부터 회복되어서 AI 교육이 좋아졌나 수학 교육이 좋아졌나고 하는데 조금 더 들여다보면은 이제 저희 나라 교육은 대부분 수능하고 많이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28년도에 수능 교육이 어떻게 바뀌냐 하면은 수학이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왔지만은 그런 부분들은 공통이고 심화 수학이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좀 생겼거든요. 그 심화 수학은 대학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특정 대학의 심화 수학을 선택하면 나머지 대부분 학생들은 그 과목을 선택 안 하도록 시험 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더 이렇게 좀 폭이 좀 좁아졌다고 하는 그런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기초 수학하는 수업을 갖다가 이제 고등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대학교 들어와서 이제 수학 수업이나 그런 기초 수업을 힘들어서 방학 중에 이제 이렇게 수업 들은 학생들의 비율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말씀도 합니다. 작년인가요? 그때 대한수학회하고 제가 이제 응용수학회에서 뭐 일을 하고 같이 어떤 그 정책과제를 같이 한 적이 있는데 이제 수학 교육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도 보니까 어떤 과목을 더 하면 좋겠냐 물으니까 AI하고 막 하면은 뭐 그 선형대수, 뭐 기초 인공지능 합쳐서 뭐 이런 그런 융합적인 과목들을 디자인하는 그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 학교도 비슷하게 해서 좀 케이스가 좋아서 제가 1년 정도 이렇게 뭐 좀 해서 작년에 처음으로 저작년이죠. 수리적 데이터, 산업 데이터 분석 모델 이런 걸 갖다가 수업을 해서 이제 처음 수업을 했거든요. 그리고 근데 9월부터 연구진에서 이번에는 수업을 안 하지만은 근데 이런 형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그 공통으로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어젠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모든 학교에 다 있으면 좋은데 사실 안타깝게도 뭐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모든 수학만 이제 저희 학교나 뭐 아니면 다른 이렇게 연구 중심 대학이나 그런 다른 학교도 인프라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은 사실은 수학을 필요하는 뭐 데는 엄청나게 더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학회나 아니면 뭐 다른 데서 역할을 좀 부담해서 오픈도 시켜주고 그리고 그런 과목도 쉬어도 할 수 있는 그런 걸 하는 게 좀 좋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한수학회나 뭐 여러 가지 기관들이 합쳐서 대학과 어떤 적당한 리소스를 갖다가 협업을 한다면은 조금 더 교육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소나 작은 이 수학 교육학과도 학생들은 굉장히 이런 걸 많이 요구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그런 부분에도 이제 강원 수리과학 연구소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도 AI 연구를 뭐 한다기보다 그냥 뭐 하는데 그 학생들 교육을 시켜야 되잖아요. 제가 어떻게 다 합니까? 그리고 다 인프라가 인력 인프라 없어서 저는 이제 오픈에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특별하게 이제 K모크도 사용하고 가장 마지막에 있는 코세라 수업이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 랩에 들어온 학생들한테는 제가 코세라 수업, 인공지능 수업 5개 단계가 있는데 그걸 해서 물론 이제 제공을 합니다. 연구비를 제공하고 서티피케이트를 따오면은 이제 뭐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공갈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뭐 AI 연구 막 하려면은 실제로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해봐야 되는데 이제 뭐 하는 것과 하지 않은 거는 굉장히 차이가 많은데 근데 다들 연구자시니까 내 연구를 내가 AI 연구, 내 연구도 해야 되는데 AI 연구도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결국에는 내가 하고 있는 연구에 AI를 갖다가 정말 코어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걸 실제로 사용해서 하지 않으면은 그냥 뭐
저도 시행착오를 했지만 다른 연구를 하다가 AI 하면은 데이터도 하다 그러면은 결국 대학원생들하고 같이 하지만은 그게 자기들 뭐 박사 연구가 아니니까 결국 오래 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연구들에서 AI 부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때 설문조사 간단하게 해보면은 인공지능에서 어떤 수학의 기여점이 있는가 물어보면 대부분 다 이제 수리적 인공지능, 뭐 그 안에 들 원리 해석, 뭐 그런 거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걸 필모로 해서 산업수학도 굉장히 실제로 이용을 많이 하고 있고 활발하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AI가 겹쳐가지고 산업체군도 발굴하고 하는데 한계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왜냐하면은 AI만 연구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이제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트랜지션 기간이니까 나도 연구도 해야 되는데 이것도 팔로우 해야 되는 이런 애매모호한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근데 엔지니어들은 사실은 이제 당장 그 연구들이 이제 AI를 갖다가 원리를 탐색하거나 그런 연구들보다는 사용자 입장에서 굉장히 이제 접근을 많이 해서 굉장히 연구를 다방면으로 많이 하고 있고 난류 이동 같은 그런 부분으로도 이제 확장해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 이제 저희 수학자 중에서 AI 쪽으로만 뭐 거대 뭐 디퓨즈 모델처럼 생성형 그런 연구를 할 때 확률 모델 이용하는 그런 연구자, 정말 AI만 연구하시는 연구자들도 있어서 그분들이 수학적인 툴을 가지고 하면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봤었고, 사실 오른쪽에 있는 테란스 타워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분도 AI 연구한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연구하냐 그러니까 그냥 GPT를 갖다 교육시킨대요. 자기가 이것저것 물어보고 이거는 틀렸다 싫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왜 그런 연구하냐고 이렇게 여기 사설 읽어보면은 그냥 굉장히 증명하는데 뭔가 많은 부분들 단축시킬 수 있고 새로운 연구 주제 같은 거 갖다 발굴할 수 있다는 그런 면을 갖다 생각을 해서 AI를 가지고 논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응용 부분만 이렇게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그저께에서 봤는데 저희도 이제 네이처라는 연구지가 좋은 연구 저희 학교의 모든 교수님들이 이제 뭐 대부분 다 네이처 하면 막 이렇게 막 엄청나게 하는데 요즘에는 수학 연구 중에서 했던 연구가 이거 밑에 보면 올림피아드 기하 문제를 풀었는 그 연구가 AI가 풀었던 생성형 모형을 주고 그게 이제 2024년 1월 달 지난주인가 지지난주 나왔거든요. 그래서 네이처에 출판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지금은 어떻든 AI를 툴을 갖다가 새로운 문제를 발굴하거나 그런 부분에서 순수 쪽에는 많이 하고 증명 과정 단축이라든지 응용은 말씀드린 대로 정말 공학 쪽에서 사용법으로 이제 그냥 막 사용할 수 있고 물론 그렇게 수학적 원리 규명이나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은 저도 이제 2016년부터 산업수학이라고 하는 그런 필두로 많이 연구를 했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수학이라고 하는 아주 네로 같은 그런 좁은 것들만 바라봐서 공학이나 그런 분들은 정말 다양한 활용 범위를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 오른쪽에는 이제 북한 핵미사일인데요. 오늘도 뭐 발표하는데 엄청나게 시간별로 가속도가 붙어서 많이 하잖아요. 속도가 빠르거든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원리 규명도 중요하고 그것도 수학적 인공지능 연구고 수학자가 하면은 다 수리적 인공지능 연구다라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좀 속도전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 저희 연구실에서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설명을 드리면요. 똑같이 이제 수학적인 부분을 할 때 인공지능도 뭔가 훈련시키는 거니까 그 안쪽에 대부분 이산화는 행렬들이 막 들어가서 하는 거잖아요. 그 중에 이제 레저브 컴퓨팅이라고 인공지능이 가장 간단한 모형인데 그냥 중간에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다이내믹 시스템이라고 해서 그냥 진동하는 것 한꺼번에 모이는 싱크론 동기화 같은 그런 현상들인데 그 현상들 동기화되어 있으면은 그 인풋을 그 동기화에 때리면 이게 움직이거든요. 했다가 동기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다시 뭉치거든요. 그러면 이게 퍼졌다가 같이 뭉치는 것 같다. 인풋에 대한 뭐 함수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이제 인포메이션이라고 생각해. 그거를 이제 적당하게 모아가지고 해서 트레이닝을 시키니까 굉장히 좋더라. 뭐 그런 연구들이었습니다. 그런 실제로 이쪽 분야는 그런 연구를 하는데 관련된 연구한 학생이 이제 졸업을 해가지고 후속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제 큰일입니다. 그리고 얘는 다른 연구로 저희가 이제 이게 잠깐만요.
이렇게 해야 되나요? 펜으로 하면 안 되고, 이걸 그림을 어떻게 펴죠? 잠깐만요. 괜찮습니다. 동영상이 넘어가야 되는데. 이거 클릭 안 되나? 하여튼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시면은 그 게임 이론처럼 가위바위보 게임 같은 그런 건데, 얘들을 모사할 때 생물학적인 모형을 어떻게 이제 가위바위보라는 게임을 이용해서 얘들이 어떤 형식으로 이제 그 패터나이징을 하고 어떻게 그 멸종되는지 그런 연구들인데, 관련되는 게 핵심적인 파트로 이제 모빌리티라고 이동성이라고 하는 그런 인자가 요거보다 크면은 다 죽고 요거보다 이제 작으면은 다 산다는 뭐 그런 형식의 연구를 갖다가 2007년도에 네이처 논문을 실었는데, 근데 이 연구를 확장시켜서 저희가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3차원 모형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들거든요. 시간이 그냥 요 밑에는 그림 하나 그리는 데는 그냥 2주 정도 걸리고요. 그 그림을 한 100번 정도 앙상블 해서 막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이 필요해서 이걸 도대체 AI하고 할 수 없을까 해서,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동성이라는 게 요 값이 커지면은 종들이 살기는 사는데 이렇게 그 복잡도라고 해야 되나요? 오밀조밀하게 사는 것들이 특정한 패턴을 형성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멸종하는 그런 단계 같은 관계가 있거든요. 근데 딱 보시면은 저희가 얘기하려고 하는 이런 그림을 그리는 거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모빌리티에 대한 특성을 말하는 건데 그림하고 관계 있으니까, 그림은 이제 AI 중에 CNN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CNN을 저렇게 움직이는 걸 스냅샷을 찍어서 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해서 연구를, 처음에는 사실은 이걸 도대체 AI를 쓰고 싶은데 어떻게 쓰면 되지라고 몇 번 다른 거 시도를 하다가 잘 안 되더라고요. 안 돼서 결국은 안 되는 모양이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이 그림을 보다가 이거 그림이지 이게 다르네, 모빌리티하고 디펜던스가 있으니까 그림은 그림 잘하는 툴을 쓰면 되지 않겠나 싶어서 해보니까,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안 되는 부분들은 원래대로 쓰고, 잘 되는 부분들은 끝까지 가서 얘들이 이제 멸종하는지를 보지 않고 얼마 그 훈련을 덜 시켰을 초기의 어떤 비헤이비어만 보고 스냅샷을 찍어서 훈련을 시키더라도 잘 되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코스트를 줄이는 거에 쓰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씀드려서 제 연구에 필요하니까 쓰게 되더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냥 이게 만약에 그 뭐 병원 연구였으면은 연구를 할 수 있는데, 근데 그 끝나면 끝이거든요. 결국은 이제 연구나 뭐 논문을 쓰거나 그렇게 할 때는 완전히 또 다른 일을 하니까 학생들도 굉장히 컨티뉴션도 힘들고, 그래서 그 학생들의 연구에 이런 부분들이 필요로 해보니까 이제 실제로 연구를 계속 잘하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제가 코어다투데이라고 하는 그런 그런 기업을 차렸었는데, 2017년도에 이제 연구를 한다기보다는 그 인공지능이나 데이터 쪽에는 속도가 너무 빠르잖아요. 진행 속도가 빨라서 연구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논문을 계속 읽어야 되니까 하루에도 뭐, 근데 저희는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연구하다가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싶어서 이렇게 비즈니스적인 그런 면에서 하면서 코어다투데이라고 하는 걸 그때 박사과정 학생과 같이 2017년에 벤처라고 아직도 그냥 연명하고 있습니다. 그냥 저는 월급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고요. 그냥 고용 창출을 제 그냥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있고요. 근데 뭐 최근 1년 동안 뭘 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데이터 기술이나 텍스트 쪽으로 많이 했었는데, 그런 기술을 AI하고 이렇게 해서 뭐 특허 같은 걸 하고, 그림 쪽에 이제 이렇게 생성형 그림이죠. 무슨 스타일로 그려달라고 하는 그런 걸 특허를 몇 개를 내서, 그거 가지고 제가 2023년, 22년 전시회를 많이 갔습니다. 웃기죠. 수학하는 사람이. 그래서 뭐,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작가들하고, 네, 고맙습니다. 뭐, 어떤 거 하세요? 어떤 작품 하세요? 그러면, 사실은 수학자인데요. 이렇게. 수학하는 분이 별 이상한 것도 다 한다. 그런 말씀 많이 들어서. 그래서 뭐, 이것도 그 강원도 춘천처럼 시에서 하는 그런 거 문화 같은 그런 걸로 해서 했던 거였고요. 그러다가 이제 올해 10월 달 돼서 10월 20일 날 돼서 울산에서 이제 아트페어를 하게 됐거든요. 아트페어를 해서 저희도 뭐 초대해 달라고 그래서 했는데, 뭘 할까 하다가 그냥 어떻게 다른 데서 유튜브에서 우연하게 보면서 하다가 이제 AI 조향사가 뭔지 아시나요?
향수. 제가 이것도 향수 많이 배웠습니다. 탑을 뭘 쓰시나요? 강승 소장님. 네. 그 향수 만드는 사람이거든요. 조향사가. 그래서 조향사 한다고 12월 달에 제가 홍대 성수동 하는 이제 홍대하고 성수동하고 다른 몇 군데 조향하는 데를 이제 가서 파트너십 맺으려고 그런 거 갔었는데 뭐가 있냐면은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 이제 향수가 비싸더라고요. 비싸는 것 갖다가 이제 그냥 그 취향을 AI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챗GPT 쓰고 그걸 웹으로 만들면 굉장히 이렇게 대화용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걸 만들어 전시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울산에는 그런 문화가 부족했는지 저희 와이프 때 있는 그 뭐죠 사모님들이 엄청나게 줄을 서가지고 막 너무 이렇게 향수를 팔아야 되는데 대화를 막 하는 거 계속 이렇게 자기 토로 막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한번 이렇게 쓰면은 써보면 10,000원씩 들거든요. 빨리 하려고 할 수도 없는데 어쨌든 그때에서 굉장히 좀 좋은 인상을 받아서 여기 서울에 있는 창조경제센터에 이제 센터장님을 좀 잘 알아서 어떻게 하다가 그거 비즈니스 한번 해봐라. 그래서 작년에 12월 달에 현대하고 지금 이제 팝업 스토어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개발자가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신혼여행 가서 이제 좀 잠깐 중단되는데 그 핵심은 어떻든 현대백화점을 가면 백화점이 더 현대라고 하는 그런 걸 보시면은 물건 파는 데가 아니고 이제 뭔가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들이 모이게끔 만드는 그런 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현대백화점에 가서 이제 그 안에서 여기 이 그림이 좀 이상한데 귀신처럼 나와서 이제 챗GPT로 이제 어떤 그런 그 인물 같은 걸 갖다가 학습을 시키면 조향사도 인물을 학습시킬 수 있거든요. 아니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백화점에 나와 있는 그런 인물들을 학습시켜서 물으면 질문하면서 이제 그 취향이나 그런 걸 해서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한 취향 같은 걸 이용을 해서 이런 향수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당신이 다른 걸 구매하고자 하면 이런 데 지역을 가보세요. 라고 이렇게 판교하고 더현대하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판교와 킨텍스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무슨 수학이냐 하고 있지만 왜냐하면 여기 제 학생이 이제 수학적으로 저도 인발부대에 있으니까 수학하는 거죠. 그리고 그냥 수학 공부하는 것보다 성수동하고 그 어디죠 그 홍대 가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향수를 이런 데서 사람들이 쓰는구나. 그래서 정말 이런 쪽에서도 다방면으로 활동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수학이 뭐 사실은 뭐 어떤 건가 저런가 그런 것들보다는 강원도 여기 처처에 우리 수레가 연구소에 많은 사람들이 뭐 연구자들뿐만 아니고 교수님들 그냥 대중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그런 연구뿐만 아니고 왼쪽에 그림 보시면은 이제 그냥 이것도 똑같이 챗GPT한테 열심히 연구하는 동양사를 연구하는 수학자 연구하는 그런 그림 그려 이렇게 걸어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설명을 수학자들이 서로 하면서 이렇게 회의하는 모습입니다라고 설명을 붙여놨더라고요. 설명 가능한 그런 연구소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훌륭한 수학자도 있지만은 그냥 그 수학을 이렇게 전공해서 수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 군데서의 세일즈를 이렇게 오퍼를 받았으면 하는 게 그런 역할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게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